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특검법안은 모두 3개, 각각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세 법안 모두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3가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 앞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포와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현실화됩니다. 각 법안별로 내란 특검법은 12.3 개헌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건진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환 및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사나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지금 그걸 또 정치보복이라고 분명히 방어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죽기 살기로 막으면 되죠. 예.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건 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국회에서 다 입법사항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처리하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수사들, 내란 수사, 특검 이런 걸 하면 협치한다 그래놓고 저렇게 처음부터 정치보복에 나서지 않느냐 하면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막 농성하고 옛날에 많이 봐왔듯이요. 그런 식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 단죄를 하는 것과 통합을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개혁을 하면 통합을 못 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헌법 49조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헌법적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국회법대로 헌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하면 행정부에서는 수반으로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건 협조 요구하되 당연히 그러겠죠. 국회 차원에서는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도 썼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엔 가장 새 정부의 급선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민생, 우선 발등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 TF 그것이 가장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부터도 집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집권 초기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될 법은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찰개혁이나 이런 사법개혁 다 들어있습니다. 새 대통령 앞에 할 일 많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이 경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 통합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란에 대한 수사 또 내란 종식 이 이야기이고 취임 선서에서부터 쭉 메시지 사이사이에 이 이야기는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특검 3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여러 국정농단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진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결국은 이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당연합니다. 어차피 이제 빨리 통과시켜야 빨리 공포되고 특검 임명 절차까지 해갖고 한두 달 정도
안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속보를 보면 민주당에서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에 대한 파견 검사 20명을 늘린 내란 특검법을 수정안을 또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그 특검법보다 어찌보면 더 강화된 네. 특검법을 낸 겁니다. 사실은 원래 특검법이 진작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 특검법 이전에 그러니까 검찰이냐 경찰이냐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공수처가 뭐를 할 수 있느냐 관할 문제가 계속 불거지던 그 즈음에 이미 특검법으로 정리가 돼서 국민들이 의혹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놓은 거거든요.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새 대통령이 출범을 하고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강화된 이제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관할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은 싹 없어지는 정리가 것이고요. 되고. 네. 기존에 수사됐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특검이 정리하는 게 수순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특검이 들어서면 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 기록이라는 건 이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관하고. 예, 이관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이제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이 경찰로 이관되고 경찰에서 올라가고 서로 수사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록들을 이제 물론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기록의 이관 과정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특별검사법 즉 특별법으로 어떤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형사소송법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뭐 그 기존에 관련 수사 자료들을 뭐 새로 시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법에도 뭐 기존의 수사기관에다가 자료를 다 요청하고 기록 받아올 수 있다. 뭐 이런 권한이 명시가 또 돼 있어요. 법 안에 아예 있으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법은 진즉에 뭐 진행이 됐었어야 될 부분을 지금 시점이 뒤로 밀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동안 밀린 이유도 그렇고요. 앞으로 특검법이 발의되고 특검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뭐 정치 보복이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관련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련 있는 또 정치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고 계속해서 그들 입장에서 투쟁을 한다면 일단은 이 거부권 특검법 3개에 대해서 거부권 합산만 8번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됐어야 할 거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범죄를 저질러 놓고 거기 수사망이 조여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치 보복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공감할 만한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은 나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합을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통합은 봉합하고는 다른 겁니다. 대통령도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냥 덮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 정치 보복과 수사의 차이가 또 있어요, 명확하게. 수사는 증거를 따라가야 돼요. 증거를 결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베듯이 이렇게 따라가면은 아무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윤석열이 했던 거예요. 사람을 딱 찍어갖고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증거를 안 따라가.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탈이 나요. 증거가 뭐가 나와도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면은 이건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안 되면은 이거는 묻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라서 정치 보복하고 특검 이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독립적인 특검 해갖고 증거만 따라갈 건데 뭐 보복입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더딥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았던 특검법도 이제는 막을 사람이 없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현실화돼 특검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번호는 02-800-7070. 하지만 누가 전화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발신 장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무실이나 그 부속실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시작 1년 4개월 만에야 단서를 찾은 겁니다.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라고 말 못하죠? 예, 그 부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 법안도
새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 모두 3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말고도 외환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하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도 통합과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봉합은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총망라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의혹은 물론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 법안대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간 수사가 이어집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의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됐는데 검찰을 못 믿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런 철진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보면 내란은 계속 옹호하면서 기승전 이재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대선에서 외면받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연설자들도 입만 열면 이재명 얘기만 해서 그랬는지 연설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이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상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한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왔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명이 내란 혐의로 수사당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결해야 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불거질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는 이 현실이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